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박일지를 지난주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아직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박일지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대박일지 리뷰. 네. 지지난주 리뷰겠죠? 일단은 뭐 지지난주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영향은 감동은 없겠지만 네. 일단은 왜냐면 리뷰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 일정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맞아요. 이게 솔직히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난 이제 10월 21일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성 TPC 보호회수가 해제 일정이 있었는데 비중이 좀 높았죠. 44%가 넘는 비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감속계라든지 기업 쪽에서는 또 업계 또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감속기 쪽이 이 로봇 쪽에서는 상당한 그 이익률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지만 결국 이런 수급적인 문제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차익 매물 대비해서 비중 축소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 종목이 지지난주죠 이제는 지지난주 금요일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을 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좀 빠졌다가 그 다음 날 살짝 반등이 나와서 방심하셔서 아마 안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후회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실제로 이 보호회수가 큰 비중으로 풀리는 날은 지금 아무래도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회피형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호회수 물량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특히나 지금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라거나 또는 실적이라든지 뭔가 상당히 펀더멘털이 조금 약한 기업들이라면 더욱더 매도 물량으로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보호회수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금은 장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 아주 실적이 탄탄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좀 성장할 만한 기업들이 아니면 변동성에 쉽게 휘둘리기 마련이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오방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전에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TPC를 비롯한 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좀 실적 시즌이어서 요새 조금 주춤한 건지 왜냐하면 네. 지금 뭐 킨텍스에서 로봇 대전도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슈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상태에서 사실 이번 주도 지수가 거의 못 움직였단 말이죠. 네, 네, 양시장이 전부 다. 예. 그래서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섹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요. 아주 강한 어떤 이슈나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안 움직이고 로봇이 그렇잖아요. 실적이 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안에도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섹터, 특히나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뭐 단기 관점에서는 접근을 좀 해보시고 지금은 일단 네. 올해도 좀 실적이 좀 안정적이지만 내년에도 좀 실적 성장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또는 지금은 안 좋아도 내년에는 네. 업황이 좀 개선된다거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일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10월 31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11월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실적 발표 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발표하는 종목명만 좀 적어놨어요. 일단은 한국항공우주와 그다음에 하나생명, LG화학,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까지가 이제 10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리 네.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쵸. 당일날 또 낙폭이 좀 깊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실적 발표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실적을 좀 확인하시고 기대감이 좀 없는 종목이라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잠시 현금화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손실이 나는 종목을 파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약간 악재성 일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잠시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 일정이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적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쪽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좀 실적 부진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죠?
부진기업은 아니고요. 예. 이게 실적 발표를 하는 종목들인데 이 안에서 좀 부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월요일 일정이 또 남아 있군요. 네, 일단 추가 상장 일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CB 참여했던 투자자들도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정이 다음 주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는 좀 더 변동성이 조금 예상이 되는 종목들, 네. 좀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만 추려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추가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쇼박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식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시해드린 추가 상장 일정들은 대부분 유동 주식수 대비했을 때 보통 한 3% 이상, 5% 이상 이 정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뭐 유동 주식수 대비했을 때 0.1%, 이 정도밖에 신주가 추가 안 되면 큰 변동은 없거든요, 거의. 하지만 이렇게 큰 비중의 신주가 들어오는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사실 조금 영향이 좀 적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3자 배정 유중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주가 많이 추가 상장되는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비스푸드도 역시나 유상증자, 3자 배정이긴 하지만 추가 상장으로 꽤 많은 신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또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자, 윈팩도 3자 배정으로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보통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도 일단은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전부터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좀 전문 투자자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의 최근 변동성이 기업마다 너무 커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던지면서 이 일정 전부터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던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도 함께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K일럼도 역시나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역시나 비중이 좀 많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코드네이처는 조금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주수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네이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가 들어오는 날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실적 발표와 이 추가 상장 일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11월이 됐습니다. 11월 1일에 일정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11월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면 이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예. 벌써 이제 2달밖에 이제 한 해가 남지 않았는데, 자, 11월 1일 역시나 실적 발표가 예정이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뭐 CS 웨어링, 카카오페이, 한미약품, CNC 인터내셔널, FNF,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또 많은 또 관심이 좀 있는 종목들이지만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실적 기대감이 좀 떨어진 종목은 역시나 미리미리 조금 비중을 잠시 축소하시고 요때 변동성이 생겨서 더 빠져주면 그때 다시 사면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그렇죠. 다시 들어갈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손실이라고 해서 못 파지 마시고요. 요 일정 전에 잠시만 위험을 좀 회피하시고 다시 오히려 이때 빠지면 더 똑같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외국 기업들은 뭐 AMD나 화이자 일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보면은 또 11월 1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좀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일장에 이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좀 미리미리 회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화요일 일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 날 일본을 포함해서 8개국 무비자 네. 입국이 드디어 우리가 또 허용이 됩니다. 계속 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나가는 거나 뭐 들어오는 거나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기대감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등등등 지금 거의 다 바닥권까지 다 내려와서 계속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요 종목들 내에서 사실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지지선을 그래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 하락
하락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뭐 반등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조금 요 일정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투심 자체가 여기로 쏠리지 않고 있어서 수급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일정이긴 하고 사실 뭐 괜찮은 일정이죠. 사실 호재성 내용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큰 비중을 실기는 좀 약간 아직은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뭐 이번 주에 잘 갔던 것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쪽으로는 단기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관련주만 봐도 다 리오프닝 주들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리오프닝 주들이 코로나 끝나면 좀 살아날까 했는데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거의 뭐 경기가 어렵다, 경기 침체, 뭐 치트키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주는 솔직히 초반에만 오르고 항상 이렇게 많이 뚝심이 좀 그러니까요. 떨어진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요 섹터들, 관련주를 묶인 섹터들의 실적 개선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나머지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화장품은 조금 지금 좀 지루할 것 같고 맞아요. 그나마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올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걸로 인해서 내 자산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실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리오프닝 주고요. 화요일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쌍용 CNE가요. 시멘트 가격 네.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일의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 CNE,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시멘트.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하는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이 종목들은. 근데 그 중에는 그나마 한일현대시멘트랑 한일시멘트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이라서 실적 성장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가격 인상 예정 한일현대시멘트와 한일시멘트가 성장, 실적 성장과 지지선 확보에 좀 유리한 종목들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일정 들어볼까요? 네,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날도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타시아홀딩스가 좀 가장 또 비중이 좀 큽니다.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증자 방식은 역시나 3자 배정 증자 방식이긴 한데 일단은 유동주식수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죠. 거의 뭐 지금 50% 가까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좀 대비하셔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과 기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체크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1월 1일 화요일의 일정은 한 가지가 근데 더 남아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요새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갈 듯 안 갈 듯 하는데 재미는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뭐 항상 그래 와가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역대 그런 어떤 페어라든지 중요한 어떤 학회 같은 것들이 열리면은 그때 급등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최근 1, 2년 사이는 그 재미가 거의 그쵸, 없는 저라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미국 신장학회도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그나마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타바이오가 사실 이런 학회 때 좀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말에도 사실 안 움직였었고 네. 올해도 좀 잘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지선 확보에 지금 반등 구간이에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진 않아도 아직은 일단 저점이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저점만 일단은 손절가 선으로 잡아놓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한번 요 일정 때 희나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시세가 나오면 빠르게 분할 매수하시거나 빠르게 현금화 시키셔서 수익을 빠르게 챙기시고 이제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좀 받침되는 섹터들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좀 깔끔하게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 미국 신장학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자, 화요일 일정 모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수요일도 또 실적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 수요일 날도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문제가 많은 이제 카카오 계열인데 카카오뱅크,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IE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얌브랜즈, 퀄컴, 이베이. 일단은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뭐 카카오 계열도 사실 지금 투심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조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SK, IE 테크놀로지도 좋은 회사지만 실적이 아직은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저점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긴 하니까.
상태니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기업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하나의 더 일정이 더 있는데요. 네. 수요일 날 이제 QRT 신규 상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 IPO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신뢰성 평가라든지 종합 분석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20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어떤 실적 지표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다. 다만 기관 경쟁률이 너무 좀 저조했습니다. 86.96대 1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기관에서 러브콜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일반 공모 경쟁률도 7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소외받고 있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의무 보유 확약률이 0.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량이.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이 종목은 신규 상장 때 좀 빠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물량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실적은 좋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은 앞으로는 좀 저점 만들고 변동성이 완화됐을 때는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일지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환매 청구권은 미부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목요일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역시나 SK 이노베이션, 카카오, 롯데실성, K카, 그다음에 KTNG, KTNG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실적 발표가 있는 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카카오 뉴스 진짜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죠, 카카오 계열사가 네. 하도 많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라도 뭔가 의미 있는 좀 어린 서프라이즈가 하나라도 나와주면 셋 중에서. 조금, 네, 그래서 조금 방어를 좀 해주는데 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월요일 좀 먼저 좀 회피를 하는 전략이 나을까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그쵸.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주가도 기다렸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예. 추세가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뭐 좋은 회사긴 하죠. 그쵸. 누가 봐도.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래서 추천을 제가 1년 동안 뭐 거의 소개를 한 번도 해드리지 않았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 좀 실적 개선 폭이 좀 높게 나와서 힘이 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정 살펴봤고요. 이제 또 목요일에도 추가 상장 일정이 남아 있군요. 네, 추가 상장 일정이 네. 있는데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세 종목이 있는데 퓨처캠, SD생명공학, 그다음에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있는데 SD생명공학과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신주 추가되는 상장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주가 이석에 따른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조금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요일 일정 추가 상장 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11월 4일 또 금요일 일정도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뉴로메크라는 기업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제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회사긴 하지만 일단 2020년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좀 길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기관 경쟁률은 괜찮았어요. 1652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다. 자,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률은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묶이는 비율이 좀 많으면 좋거든요. 예. 매도 물량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지만 일단은 뭐 기관 경쟁률이 좋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한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당일날 좀 시초가에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당일날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요. 일단 첫째 날 분할 매도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면서 차익 매물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네. 확정 공모가는 상단인 16,9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유로메카에 이어서 JI테크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공정 재료 중에 이제 프리커서라든지 이런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기관 경쟁률이 앞서 말씀드린 같은 날 또 상장되는 기업 대비했을 때는 일단 기관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다음에 의무 보유 하강률도 더 낮아요.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같은 날 상장하는 기업이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이 좀 더 밀릴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욱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인기가 더 많은 종목들이 같은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좀 수익이 좀 쏠릴 확률이 높지 않나 첫째 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판매 청구권은 미부여되어 있고요. 확정 공모가는 상단 16,000원이니까요. 당일날 역시나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박일지 또 일요일 일정까지 준비되어 있군요. 네, 일요일 날은 뭐 별 내용은 아닌데요.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또 많아졌기 때문에 또 요 날 또 요거 10시 반에서 밤 11시 반으로 넘어가는데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1시간 기다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뉴욕역으로 미국 증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머 타임을 또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박일지를 통해서 모두 살펴봤고 대박일지 말고도 또 트레이딩 전략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스치면 상한가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드린 다양한 정보 그리고 방금 드렸던 이런 대박일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철수 매니저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또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간의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일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